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산물 유통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DNA로 중무장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겠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NBS 한국농업방송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네,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 회장의 행보에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년간 숱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된 후 강원 홍천의 딸기 농장을 찾아 농촌 일손 돕기로 취임식을 대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농협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에서 진행된 NBS 한국농업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홍천 딸기 농장에 가서 일손 돕기를 하면서 취임식을 대신했는데 그분이 600평 하우스 시설에서 1년에 매출액을 1억을 올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귀농을 해서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농산물 생산서부터 유통, 또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하는 데의 만족도까지 이런 거를 좀 쭉 좀 진행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은 취임 일성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것처럼 올해를 유통 대변역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사업장 현장 경영을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회장은 농협 성남유통센터에 구축된 디지털 풀필먼트 센터를 둘러보며 주문 후 2시간 만에 배송이 이뤄지는 싱싱배송 현황을 점검했고 불과 나흘 뒤엔 농협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을 발로 뛸 MD들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도매와 소매 유통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촌 농협 하나로마트의 인공지능 무인 매장을 직접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산지 소비지 유통뿐만 아니라 농협을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한 철학도 확고합니다. 농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금융도 마찬가지고 또 중앙회나 해운농협이나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현 시대 흐름에 맞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 디지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가 온라인 거래를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3가지 품목을 가지고 한 게 한 280억 정도 돼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발빠르게 아니면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은 농협도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디지털은 꼭 우리 조직에 맞는 이런 디지털화를 해야 되겠다. 스마트팜 보급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농협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서 생산성에 대한 실증 실험을 한 다음 청년 귀농인들에게 보급해 농업소득을 높일 방침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충남 당진의 청년농 스마트팜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농을 미래 스마트팜 선도 리더로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농협대에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농산물이 그렇게 대량으로 품질적인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그걸 내가 보급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귀농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 보급을 시켜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이 회장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상생을 통한 농협의 존재가치 확립도 주문했습니다. 농촌농협이 건재해야 도시농협 또한 정체성을 인정받고 모두 함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그는 예컨대 도시농협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농촌농협에 냉장, 냉동시설을 짓고 성출하기에 농산물을 저렴한 금액에 매입해 보관했다가 수급이 어려울 때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도시와 농촌농협, 산지와 소비지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냉동시설, 냉장시설, 농촌에 있는 농협이 혼자 하기 힘들어. 그거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도시에 있는 몇 개 농협들이 자금을 각출을 해서 농촌에다 그런 걸 냉동시설, 냉장시설을 지어놓고 농산물이 성출하기에 생산이 많을 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 도시에 있는 농협들이 그런 농산물을 사서 거기 보관을 했다가 생산시키게 신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판매하면은 지값을 받을 수도 있고. 이 회장은 또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민에 대한 힘을 불어넣으며 농촌을 보존하는 게 농협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을 살리려면 우리 농협 조직 구성원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또 농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그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게 우리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농촌을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 농협의 역할이다. 올해로 농협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땀으로 일군 60년 역사를 발판으로 유통 대변역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발돋움할 미래가 벌써부터 잠옷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농산물 유통 비용입니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며 생산비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붙는 상황인데요.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유통 수수료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농산물 유통 수수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도매법인들은 경매가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가락시장 5개 첨과 도매법인의 수수료는 2019년 기준 1,447억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은 생산비용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도매법인들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담합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위탁 수수료를 16년간 담합한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 폭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농업계에선 수수료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도매법인 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농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매법인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농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율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위탁 수수료 최고 한도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첨가부료와 화해부료의 위탁 수수료 최고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70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000분의 50으로 축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을 주요 의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이번 농안법 개정안 발의가 유통개혁의 첫 발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어민들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 낮춰줌으로써 농어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입니다.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 체제로 생산자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농업계의 해묵은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 농민들의 실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해외 농업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해 밀과 콩,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 11만 톤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비하면 2.5배 많은 물량인데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제 곡물 시장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해내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과 식량 수출 제한 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에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농업 수출국인 러시아는 최근 자국의 곡물 수확량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일부 식료품 가격이 오르자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밀 한 톤당 관세를 기존보다 2배 많은 50유로, 약 6만 7천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옥수수에도 한 톤당 25유로를, 콩은 관세 30%를 물리기로 했고 밀과 호밀 등 곡물 수출 물량 역시 1,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런 예기치 못한 변화가 식량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980년 5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기준 2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조만간 남미 쪽에서 옥수수와 콩 이런 부분이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라니냐 이슈가 있어서 건조 기후로 인해서 작물 생육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나마 희망적인 건 2009년부터 추진된 해외 농업 개발 사업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해외 농업 개발 기업이 지난해 밀과 콩, 옥수수 11만 톤을 국내 반입했다며 이는 전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 해외 생산과 유통, 반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우리 기업의 곡물 반입량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다국적 기업들이 곡물 유통을 담당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곡물 메이저들을 통해서만 저희가 사왔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곡물 사업 조금씩 진출을 해서 작년부터는 크게 곡물을 유통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번 성과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물량 취급을 위한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주요 지역에 곡물 수출 터미널을 확보한 덕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등 북방 지역의 자체 농장에서 곡물을 재배해 국내로 반입하는 규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2만 3천 헥타르의 해외 곡물 농장에서 6만 3천 톤을 생산했고 이 중 3만 7천 톤을 국내 공급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자금 지원을 늘리고 현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올해 사업자금 융자 금리를 2%에서 1.5%로 내렸고 국제 곡물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 온라인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을 여는 풍경,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졸업식과 입학식이 예고되면서 화훼 농가들의 최대 성수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깊은 소비 침체에 빠진 이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나 대학이 나서서 꽃다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훼 농가의 웃음꽃이 피어야 할 졸업 입학 시즌이지만 농가들은 소비 부진으로 인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대학 등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1419 졸업 입학생 꽃다발 보내기 행사를 통해 화훼 농가를 지원합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자매 결연을 맺은 초중고등학교에 졸업 입학 축하 꽃다발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위축되는 꽃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1419 졸업생 입학생 꽃다발 보내기 행사를 기획하여 55개 교회에 2,000다발 6천만 원어치의 꽃을 보내게 됩니다. 경남도는 설 명절 부모님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대신 꽃다발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화훼 농가도 돕자는 취지입니다. 설 명절 이후에는 경남도가 지원하는 온라인 농수산물 쇼핑몰 이경남몰을 통해 꽃 판매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 외에도 5,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무실 꽃 생활화,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소비 활성화에 대학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올해 신입생 570명에게 입학 축하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비대면 입학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졸업생 화훼 농가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입생 자택으로 꽃다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학 차원에서 아예 소비를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는 게 상징적인 측면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대학도 같이 동참하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한농대는 앞으로도 화훼 농가에서 생산한 꽃을 연중 구매하는 한편 캠퍼스 내 화훼류 포토존 설치,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 등을 통해 생활 속 화훼 소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사과로 정과를 만들거나 목이버섯으로 시리얼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어색해 보이지만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색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들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고 코로나19 여파에도 농가 소득은 더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의 한 영농조합. 평범해 보이는 이 빵 안에는 경북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가 듬뿍 들어갑니다. 참외 말랭이로 식감을 살리고 바닐라나 레몬 대신 참외를 첨가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일반 잼과 다른 참외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꿀 같은 제형으로 과육의 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품질 유지 기간이 짧은 참외의 단점을 보완하고 타깃층을 넓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자 효과는 고스란히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농가의 지난해 매출액은 무려 24억 원, 재작년 매출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고운 과자라든가 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을 겨냥해서 만들었거든요. 재구매율도 높고 또 맛도 좋다고 하시고 해서 작년 대비 한 9% 정도가 매출이 저희는 올랐습니다. 가공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목이버섯도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목이버섯 재배 농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온라인 판매 수익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판매액을 견인한 건 목이버섯 피클과 목이버섯 시리얼. 특히 시리얼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서 영감을 얻어 햇볕에 건조한 목이버섯과 과일로 새로운 시리얼을 개발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바삭한 식감 덕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목이버섯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납품은 감소했지만 번뜩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맛있고 간편하게 만들면 목이버섯이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섯도 같이 가공 제품이랑 함께 매출이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예년에 비해서 매출이 20% 정도 오르면서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앞으로도 농가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개발한 가공식품을 지역 단위로 판매해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앞장설 방침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설날 차례상 꾸러미 선물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정영일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은 떡국떡과 사과, 배, 도가니탕 등 우리 농축산물 10종으로 구성된 설날 차례상 꾸러미를 포장했습니다. 꾸러미는 전국의 농촌 취약계층 1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차례상 꾸러미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입춘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둘 봄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봄을 대표하는 식재료 중 대표적인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은 농촌진흥청이 2월의 식재료로 소개할 만큼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한데요. 권수환 기자가 봄동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하나둘 향긋한 봄나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봄동입니다. 오늘은 봄동의 영양 성분과 함께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소개합니다.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겨울배추 봄동은 지금 단맛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겉절이 달래놓고 이거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하는 거하고 아주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아무래도 제철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가도 높고 삶아서 먹을 때도 되게 식감도 좋고. 겉잎이 속잎을 단단히 감싸고 있는 일반 배추와 달리 봄동은 속이 꽉 차지 않고 겉잎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인데요. 일반 배추보다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봄동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한데요. 비타민 A의 전고체라고 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칼륨과 칼슘, 인이 풍부해서 빈혈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봄동의 겉잎은 억세고 두껍기 때문에 탕이나 국으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속잎은 부드럽고 단맛이 강해 샐러드나 겉절이로 요리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봄동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봄동의 크기는 성인 남성이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한데요. 속잎이 노란색을 띨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삭한 식감의 봄동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합니다. 봄동을 끓는 물에 10초간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합니다. 데친 봄동은 먹기 좋게 결대로 찢습니다. 여기에 된장과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과 통깨, 두부 반모를 으깨서 넣어줍니다. 모든 재료를 버무리면 아삭하고 구수한 봄동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네, 봄동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하시게 되면 흡수를 높일 수 있고요. 또 필수 지방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봄동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봄동은 물기를 제거한 뒤 비닐팩에 밀봉해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가급적 3, 4일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